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로 예상되는 일요일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서울 도심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층 모두 막판 총결심에 나선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조윤정 기자, 지금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는 오전 11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용산구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저 앞 주최 측은 오늘 집회 참석 인원을 10,000명으로 신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의 즉각 복귀를 외치며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수 시민단체 앵그리블루는 오후 1시부터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헌재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자유문화 국민연합도 오후 5시부터 현대사옥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과 즉각 복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보신각과 종로를 거쳐 행진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도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퇴진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즉각 파면 긴급 집중행동 집회를 이어갑니다. 비상행동은 오후 2시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 4시쯤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이을 예정입니다. 경찰은 집회 행진 구간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차량 통행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음 주 나올 거란 관측에 여야의 여론전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도보 행진과 릴레이 발언으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한술 기자, 여야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당초 1인 시위에서 5인 1조로 확대된 헌법재판소 앞 릴레이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절반이 넘는 62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오늘은 권영진, 김정재, 박준태, 임종득, 서천호 의원 등이 시위를 합니다. 오전엔 당 기도기뇌 의원을 중심으로 한 탄핵 각하의 길 걷기도 진행됐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특검법을 촉구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사기 탄핵이자 불법 탄핵이라며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외 투쟁에 선을 긋고 있는 지도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잠시 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신속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촉구하고 질서 있는 수습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장외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인 1시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광화문까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오후 7시에는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도보 행진과 집회는 지금처럼 계속하면서 탄핵 선고 기일이 잡히면 추가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선 당 법률위에서 도주 원조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 선고까지 의원들의 일정을 최소화하고 경내 비상대기를 하라고 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변 안전 위협이 제기된 만큼 행진과 집회 등 장외 행사엔 불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네, 전문가들 모시고 리포트에서 보신 쟁점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선고기일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마지막 주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여야 양측은 장외 집회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과 보수 텃밭 등 전국 각지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미에서 나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하신 곳입니다. 불굴의 정신,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이재명 민주당의 거짓 내란 선동의 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 봅시다. 그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탄핵 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부터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구미는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이죠. 국민의힘 의원들 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정신까지 거론을 하면서 탄핵 각하를 주장을 했습니다.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될까요? 사실 지금 보수층 결집은요 어느 정도 완결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은 탄핵 찬성 반대 흐름이 어느 정도 고착화돼서 이제는 일정한 그 추이를 유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과거에 12월 중순에 많이 하락했던 것에서 반등해서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좀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본 윤상현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 등등의 발언이 보수층의 결집에 새로운 동력이 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결집에 힘입어서 본인들의 정치적 세를 확산하려는 그런 의도도 가미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저런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그 열망에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심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여망을 받들기 위해서는 보수층 결집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도 확장, 중도 무당층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까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도 그런 부분까지 아주 세심하게 염두에 두면서 언행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탄핵 반대 집회니까 변호사님께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구미에서 열린 집회가 경찰 추산 10,000명, 주최 측 추산 2만 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지방에서 열린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수가 참석한 것 같아요. 이 배경에는 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만큼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탄핵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예. 지금 구미는 인구가 40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경찰 추산으로 10,0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봤을 때 인구의 2.5%가 집회에 나온 겁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거리에 나와서 광장에 나와서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된 배경에는 역시나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 그러면 조기 대선으로 가서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것에 대한 굉장히 깊은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치권에서 특히 보수 국민의힘에서 잘 그 여망을 받아들여서 그분들의 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즉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지혜를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민주당은 이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도보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 장외 여론전의 수위를 높이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을 하명하라. 윤석열을 하명하라. 결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재명, 박찬대 같은 야당 정치인들은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헌법과 상식에 따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결정은 파면입니다. 네, 민주당이 여의도에서부터 도보 행진으로 광화문에 도착한 뒤에 야권 5개 당이 여는 장외 집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선고가 날 때까지 매일 가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단일 대우, 강경 대응 이런 분위기가 좀 읽힙니다.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들 입장에서 이런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상 지난번에 헌재 변론이 종결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어떤 긴장감이 살짝 좀 이완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 법리에도 어긋나는 그런 결정이 나게 되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갈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탄핵이 정상적으로 인용이 되고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행위가 종식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내란 수괴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됨으로 인해서 네. 여기에 대한 각종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강경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에도 헌재가 신고를 안 하면 지금 26일로 예정이 돼 있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와 맞물릴 수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조급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물론 이번 주에 선고 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사실 결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히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고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는 저는 전혀 연관성을
구태여 지을 필요성은 없다라는 보여지고요. 네. 저는 그것보다도 지금 이미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변론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까지 길게 평일을 계속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 주 초에는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고요. 적어도 이번 주 후반쯤에는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어서 결과를 내리는 것이 온당치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최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가 63일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92일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만장일치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한덕수 이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 좀 미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 자체에 대한 의견을 만장일치로 맞추기 위한 것보다도 우선 지금 헌법재판관들 간에서 이 결정문에 담을 사실 인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것에 관해서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첨예한 그런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추론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탄핵 심판은 단심제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인정에 대해서 일부 다툼이 있더라도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그 사법적 절차에 있어서 헌재가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관련 형사재판은 1심, 2심, 3심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헌재가 결정을 내놓으면서 모든 부분에 대한 사실 인정을 판단을 했는데 그 후에 형사법원에서 일부 쟁점에 관해서는 더 치밀한 증인신문 결과, 더 치밀한 증거조사의 결과 일부 사실 인정 내용이 바뀐다. 그렇게 되면은 헌재 결정의 권위에 손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어느 부분까지 담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소추안을 기각한 걸 두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많은 건 사실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뭐 좋다고 했겠습니까? 우리도 아무 잘못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는 줄 탄핵 비판에 대해 아무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한다고 밝혔습니다. 염치가 있다면 한덕수 총리 뺑소니 탄핵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기각이 났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이 당시에 배경을 좀 들어보면 계엄 선포는 줄 탄핵과 이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기각이 난 거거든요.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미칠 거라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뭐 법률가 입장에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 줄 탄핵과 관련된 줄 기각에 관련된 것은 사실 국가 비상 사태를 초래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을 그런 근거로 들고 있지만 탄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헌법에 따르게 된다면 지금처럼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부당하다. 라고 판단을 내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처럼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지켜본 다음에 다시 업무에 복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근거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어떠한 탄핵 심판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야권 측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탄핵을 의결하고 결의하고 탄핵 심판을 넘긴다. 그러면 어떠한 대통령도 앞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줄 탄핵과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 판단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지금 헌법재판소 상황은 어떨까 좀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저희가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 긴장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회 구호는 더 격렬해졌고요. 경비도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헌재엔 찬반 양진영이 보낸 팩스들이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헌재 앞 분위기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로 가는 길목인 초등학교 앞 삼거리부터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헌재 정문 앞으로 다가갈수록 구호 소리는 더 커집니다. 정문 앞은 신원이 확인돼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있는 안국역 쪽으로는 통행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여기 벽에 쳐가 있어서 그 안쪽으로는 못 갔어요. 스피커를 단 차량은 정문 앞을 차도로 지나면서 큰 소리로 구호를 틉니다. 탄핵 인용 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을 향한 범행 예고글을 올려 신고를 당한 유튜버도 헌재 앞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데 막 쫓아와 보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나가라. 선고하는 날이 정해져서 그게 발표가 된다면 그러면 문 닫으려고요. 헌재에는 탄핵 찬반 의견을 담은 탄원서 300여 건이 팩스로 쏟아졌는데 양측 모두 지지자들에게 팩스 폭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헌재 주변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탄핵 선고일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네. 자, 보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죠. 네, 이른바 팩스 폭탄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헌재 직원들 업무가 중단될 정도라고 해요. 사실 저런 그 팩스 민원들은 탄핵 심판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굉장히 무익한 행동이고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 직원들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니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다 저런 불필요한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워낙에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경론이 벌어지고 있고 국론 분열이 심각하다 보니 헌법재판관들도 상당히 운신의 폭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근에는 정영식 헌법재판관의 자녀 결혼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본인이 참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또 동료 재판관들이 참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상당히 고민을 했다고 하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선고를 언제 하든지 간에 그 선고 당일에 정말 극한적인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고 2017년 3월 10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 아주 격렬한 시위가 벌어져서 당일을 포함해서 4명이 사망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있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절대로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고 정치권도 우리 사회의 온도를 좀 과열되지 않도록 낮춰주는 그런 언행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석방 이후에 뭐 관저 정치를 펼칠 것이다 이런 일각의 어떤 그 우려나 전망도 있었는데 공식 메시지나 외부 행보 없이 조용한 게 이런 여론의 자극을 좀 우려한 걸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러한 여론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관저 정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만 이것이 저는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그리고 이번에 구속 취소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나빠지다 보니 법리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저 정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저는 선고기일이 지정이 된다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메시지를 내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전성을 좀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파면 여부에 대한 결정을 빨리 내려야 우리 사회의 그런 갈등과 그런 분란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여야 공방이 가열되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이용하는 목욕탕의 TV 채널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국회에 국회의원들 그 목욕탕이 있는데 과거에는 여야가 선호하는 방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YTN이나 연합뉴스 TV를 이렇게 틀어놓는 것을 묵시적인 관행으로 삼았는데 요즘은 가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맨날 MBC만 틀어놔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MBC를 연합뉴스 TV로 바꿔놨습니다. 네, 저희 채널을 좀 틀어놓으시면 좋겠는데 뭐 발언의 요지는 이겁니다. 국회의원회관 목욕탕에 설치된 TV가 예전에는 보도 전문 채널을 틀어놨는데 언제부턴가 특정 정당이 선호하는 채널만 나온다. 이러니까 민주당의 이광희 의원이요. 목욕탕 TV 채널을 바꿔놓은 사람이 본인이다, 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웃지 못할 설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목욕탕에서라도 여야 의원들이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목욕탕 안에서 얘기를 나눈 것이 아니라 언론에다 대고 국민 앞에서 내가 바꿔놨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가서 TV조선으로 바꿔놓고 오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찌됐든 간에 이 목욕탕이라고 하는 게 2009년에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목욕탕 안에서라도 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협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지금이라도 그런 정신을 되살려서 국회 사우나 안에서라도 좀 여야가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극한적인 대립을 완화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목욕탕이라고 과거에 여야 의원들이 목욕탕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자 이렇게 친목 모임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여기는 새누리당도 없고 민주당도 없고요. 예, 오로지 대한민국 목욕탕만 있습니다. 예.
낮에 논쟁할 때 논쟁해도 저녁에는 충분히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당과를 불구하고 목욕당이 잘 되기를 모든 정당이 다 마음을 모아서 지원해드리고 다시 소화제를 외치겠습니다. 네.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 감사합니다. 네,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라서 소화제 재밌습니다. 지금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이는데 자주 만나서 소통하자가 취지인 만큼 직책도 독특합니다. 사우나 대표, 타월 품질 관리실장, 수질 검사 위원장도 있는데 온도 조절은 현재 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맡았다고요? 이런 그 목욕당에 관한 다양한 직책들을 네. 저희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2009년 4월에 이 목욕당이 만들어질 때 4월 19일에 여야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심지어. 네. 그러면서 당시에 그 여야 공동 대표가 있고 대표 비서실장, 또 수압조절위원장, 당원 자격 심사위원장, 탕내 적정 온도 유지위원장, 탕내 분쟁 조정위원장, 수질검사위원장, 탈당 방지위원장 등등을 다 만들었다고 네. 보도자료에서 아주 자랑스럽게 밝혔어요. 네. 근데 이게 한 15년 전의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비판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생이 어려운데 국회의원들끼리 농담 따먹기 하는 거냐 네. 이런 류의 언론의 비판도 있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그때는 이렇게 해서라도 여야가 대화를 하고 방금 전에 저희가 영상에서 봤습니다마는 목욕당 전당대회라는 명칭하에 네. 여야 국회의원들이 식사도 하면서 또 허심탄회하게 의견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런 것들이 갈수록 실종이 돼서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좀 엄중한 상황들이 지나가고 나면 여야의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여야의 여러 경륜이 있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15년 전엔 저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목욕탕 채널로도 싸우고 있어요. 여야 소통이 꽉 막힌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지금 목욕탕 채널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목욕탕 얘기가 지금 15년 전 얘기입니다. 15년 전 얘기를 지금에 와서 다시 끌고 나올 정도로 지금 여야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야 관계가 조금 더 성숙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살펴보게 되면 여야 간의 정치의 협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지금 여야 의원들 모두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 이번 탄핵 정국 속에서 너무나 갈등 구조가 너무 더 어떻게 보면 더욱더 고착화되고 깊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분명히 풀어야 될 문제고요. 이번 탄핵 선고가 난 이후에더라도 분명히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감사원과 관련된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이 최재 감사원장은 국회 탄핵소추로 98일간 직무가 정지가 됐었죠. 직무가 정지된 동안에 이 야권 성향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직무 대행을 맡았는데 이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다시 추진을 했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최재회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돼서 직무가 정지될 때부터 대단히 우려됐던 바가 뭐였냐면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감사위원들이 차례로 감사원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될 텐데 그로 인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 지점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최재 감사원장이 직무 정지되면서 처음에는 조은석 감사위원이 직무 대행을 했고 조은석 감사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냈던 김인혜 감사위원이 직무 대행을 했습니다. 이 두 명이 차례로 원장 직무 대행을 하면서 지금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한 감사가 재추진이 된 건데요. 네.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이 조은석 감사위원이라고 하는 분은 그 최재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사유가 됐던 이 전산 시스템에 관한 변경 부분 이것에 관한 한 원인이 됐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재 감사원장하고는 그동안에 꾸준히 충돌이 있었던 거죠. 2022년에 최재 감사원장 때 이제 그 LH에 대한 감사가 시작이 되고 감사 보고서가 나왔을 때 조은석 감사위원이 한 번 수정이 된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주심 감사위원이었는데 열람을 안 해요. 열람을 안 하니까 감사 결과를 시행할 수가 없어서 최재 감사원장이 그러면은 주심 감사위원이 열람하지 않아도 감사 결과를 시행할 수 있도록 훈령을 바꾸고 그게 이제 탄핵소추 사유를 제공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충돌이 있었던 감사위원인데 아니나 다를까 감사원장이 직무 정지가 되니까 이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대해서 재추진을 지시를 했고 당시에 이제 그 감사원 사무처가 이것은 재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까지 했는데도 그걸 밀어붙여서 당시에 이제 조사 주체인 행정안전부
행정안전감사국도 반발했는데 그러니까 행정안전감사국이 아닌 국민제안국이 감사를 하도록 또 이렇게 감사 주체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수사 참고 자료로까지 검찰에 제공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역으로 해친 결과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돌아볼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야권 성향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 직무 대행을 맡고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재추진하려고 했다. 이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우선 지금 배행의 위치에서 재감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고요. 재감사가 우리 법에 따라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2년 이내 기간 동안 위법하고 부당한 그런 조치가 발견이 되면 재감사를 추진할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진행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고요. 그 결과 사실 기존 감사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재감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고 한다면 한 번 나온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고 차단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추후에 있을 많은 사건들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재감사 추진 자체를 딴지를 건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물론 탄핵이 기각이 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헌재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 재감사 추진도 그렇게까지 지적받을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감사 내용을 재감사하려고 한 거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지난 1월에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감사원법에 지금 판정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 오류, 누락, 판정 위법 부당 발견하면은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원 내에서 지금 그 조은석 대행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고 지금 들리는데요. 그 경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언론에서 이상한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전 조사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 결과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지금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지시를 거부하니까 부서를 바꿔가면서까지 재감사를 강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재감사 쇼핑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글쎄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봐야겠죠. 왜 그렇게 감사 해당 부서를 교체하면서까지 진행을 했는지는 살펴봐야겠지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진행이 좀 소홀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 해당 부서를 변경하면서까지 재감사를 추진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 말기에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데 이 여당 쪽에서는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이 원인이 됐다라고 하고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때문이다, 내란이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좀 어느 쪽의 주장의 타당성이 더 있을까요? 일단 여야 간에 싸울 게 아니라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월에 바이든 행정부 체제에서 이게 지금 지정 예고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감 국가 및 기타 기정 국가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25개 나라가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그중에 가장 낮은 수위인 이제 기타 지정 국가에 포함이 예고가 된 것인데 아직 발효가 된 건 아닙니다. 4월 15일부터 된다고 하니까 시간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정상 간의 대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외교 라인을 통해서 도대체 왜 지정이 된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비상계엄 때문인가 아니면은 혹시 한국의 일각에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한 견제의 의도가 있는 것인가 또는 작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차 탄핵소추안에 을 제출하면서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한미일 안보 협력 등등에 대해서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중러를 적대시했다. 이런 걸 탄핵소추 사유에 넣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미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것이 정말로 미국의 의도와 배경인지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발효를 할지는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그 아시아 프라이어리티 정책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가면서 미국과 잘 대화를 해서 이 지정국가 리스트에서 빠지도록 하려는 노력이 지금 시급하다. 여야가 싸울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원인 분석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 외교 대응이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글쎄요, 탄핵 남발은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는 그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이후에야 사실상 부재 상황을 맞게 되었죠. 그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 차원에서 자체 핵무장이라든가 그런 발언들이 속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온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달 안에 미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발효하지 않는 식으로 정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조속히 헌재 결정이 나고 새로운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가 미국 정부와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짧게 여야 잠룡에 대한 질문도 좀 하나씩 드리고 싶은 게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북콘서트가 잠정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중단이 됐는데 이게 그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해서 행보가 좀 잠잠해진 거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유가 좀 뭡니까?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북콘서트를 보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전제해서 논평을 하긴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다만 이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상 뭐 탄핵이 기각이 돼도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언행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접근이 지금 그 이른바 코어 보수층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 중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분들의 정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거라는 전문가들의 시선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마도 오세훈 시장이나 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이런 분들도 비슷한 그 생각들은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마도 지금 탄핵 심판 결정이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나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그 의견이 많은데 그렇다면 아마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세심하게 고려해서 차기 잠룡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각자의 일정을 정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건축의 정수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인데요. 요즘 경복궁 앞에는 수많은 천막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낯선 풍경이 신기하기도 불편하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복궁 앞에 파란 천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철야 농성장입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시민단체가 단식 농성을 시작하면서 천막이 확 늘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30여 개에 달합니다. 국내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세계문화유산 앞에 펼쳐진 이런 풍경이 낯설기만 합니다. 日本は、デモの時間が決まっています。で、短い時間でしかできないので、長い時間できないようになっているので、そこはちょっと違うのかな。 외국인 관광객들은 좁아진 보행로를 걷고 배경에 천막이 나오게 하지 않으려 담벼락 쪽에 다가가 사진을 찍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소음, 인도를 점거한 채 깃발을 흔드는 집회 참가자들, 수시로 순찰을 도는 경찰들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I feel scared because I'm foreigner and I didn't expect about protesting or something. I feel pressure because of the police. 주말이면 천막 농성장 주변에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경복궁 담장 훼손 우려도 나옵니다. 담벼락에 붙이지 못하도록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3명은 야간 근무를 시키고 있어요. 9시 넘어서까지 밤에 그렇게 지키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자체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불법이라며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후티 반군을 공습했습니다.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후티 핵심 지도자들의 주거지와 군수 창고 등을 겨냥한 겁니다. 18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최대 규모의 무력 행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군함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지상에 떨어지며 폭발합니다.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선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해외 테러 단체로 재지정한 지 약 2달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강력한 군사 행동을 하라고 미군에 명령했다며 지옥이 비처럼 내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원해왔습니다.
그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미국 등 서방 선박은 물론 휴전 중인 이스라엘 선박에 대한 공격 재개까지 선언했는데 이에 보복과 경고를 한 겁니다. استئناف عملياتنا البحرية ضد ا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ضد ا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예멘 당국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9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확전의 확전으로 맞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최대 40mm, 그 밖에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곳들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산지와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에 5에서 2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경기 동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도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점차 찬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8도, 대구 1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는 10도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시작하며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6일 일요일 TV조선 뉴스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